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진로 상담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1 청소년 진로 상담의 이론적 기초,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의 개관 나와져 있죠. 진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괄호 1번의 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 진로 상담이란 청소년 내담자가 당면한 진로 문제에 대해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일생 동안의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우선은 대상자가 청소년이 되겠죠. 청소년이고 그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그중에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일생 동안에 라고 이야기했죠. 전생의 진로 발달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린 청소년 진로 상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상담의 일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맞고 또한 진로 검사나 진로 정보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검사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그와 관련된 검사들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양괄호 2번의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년도에 기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항상 이 부분은 완전 베이스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들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의 특히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진학 그리고 진로 선택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진로 상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진로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상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물결 표시 하나 해볼게요.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자, 우리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상담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특성들이 나타나져 있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 이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상담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 진로 상담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 이해와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이용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이 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직업 선택을 할 때에는 사실 요즘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직업도 다양하게 되고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없던 것도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로 상담을 할 때에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도 상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들이 상담가 선생님들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연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직업들이 너의 흥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상담가와 함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의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많은 진로 상담들이 앞전에 심리 상담 진단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종종 이용하고 있고요. 자, 7번 진로 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고요. 항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 즉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요것만 딱 빼놓고 빼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보기들에 이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양괄호 3번에 주요 용어 해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런 헷갈려 할 수 있는 용어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제일 첫 번째 진로와 그리고 직업 나와져 있어요. 자, 진로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한 개인의 전생의 과정이며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어느 순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래 개인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가치, 흥미, 태도, 진로 계획, 선택, 변경, 여가 등 포괄적인 총체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두 다 진로인 거죠.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이 진로가 아니라 직업 선택에 외에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흥미,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진로 안에 직업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무언가를 축적해 놓은 직업적 경력을 의미하는 나의 과거에 이러한 직업들을 해왔어 라고 하는 과거적 용어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단계에 쌓아가야 할 행로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미래지향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 전 생애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직업을 보겠습니다.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수를 받고 있다. 돈을 벌고 있어야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한국직업사전에서 직업의 개념을 5가지로 요인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생계 유지, 이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 역할의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개성의 발휘 및 자아의 실현, 내가 직업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의미가 실감이 되고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속적인 활동, 계속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가서 일 도와줬다, 이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노동 행위의 수반, 이런 단순히 투자를 해서 아니면 이익 배당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노동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5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로 교육은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의 적응과 그리고 발달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직업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데, 자,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중간쯤 보시게 되면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 계획,
진로, 직업의 선택과 결정, 실천, 직업 적응,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로 발달을 돕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결정하는 거, 또는 직업의 조건이라든지 취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직업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로 발달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로는 발달이 되더라. 잠깐 직업만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을 진로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진로 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로에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로 수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용어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감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용어들 중에서도 좀 기억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로와 직업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열심히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구나,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식인, 그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지식인의 진학 상담, 요거는 좀 중요해 보여요. 요즘에 이제 진학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진로 상담이나 직업 상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학 상담이 좀 더 많이 중요해졌죠. 이 진학 상담이라는 거 하는 것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라면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학 상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는 활동들을 우리는 진학 상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동그라미 첫 번째에 나와져 있고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진로 진학 상담 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 진학 업무와 함께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한다. 최근 학교 교육 과정이 다변화하고 고교 및 대학 입학의 의사결정 시기가 빨라지면서 진학 상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요즘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었던 것은 옛날 일이고, 대학교 진학을 사실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학에 대한 고민들을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역시나 진학 상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도 매우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양괄호 4번에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았는데 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담의 특징,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꿈, 자, 단순한 꿈을 꾸고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자, 중학생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단순히 꿈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인 거죠. 중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자, 고등학생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보다 깊은 자기 이해. 자, 이해들을 하고 있더라. 이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요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상담이 들어가야 한다. 자,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단순한 꿈이라고 했죠.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뭔가 연예인이 되어야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창의적인 일들을 정말 좋아하게 되는데 내가 미디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좀 더 깊이 있는 나를 이해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학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런 흐름들을 기억하면서 초등학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키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생의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첫 번째 의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로 인식 단계에 해당한다. 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할, 초등학생에게 진행해야 할 상담의 내용이다. 진로 인식 단계에 해당하고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두 번째 줄에 있죠.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관 형성에 초점을 둔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진로 상담의 목표는 개인의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진로 발달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진로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긴즈버그나 스퍼 이론들을 들 수가 있는데 긴즈버그는 이 초등학생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했냐면 환상기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환상기 단계는 내가 꿈꾸던 단순히 이 꿈을 꾸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이것을 우리는 환상기에 해당하는데 이 환상기를 초등학생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슈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에 해당하고 있죠. 동그라미 니은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현실 여건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특정 직업을 택하게 되며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활동을 통해서 표출하려고 하는 성향을 지닌다라고.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난 이거가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런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는 거죠. 뭐 조금 전에 연예인을 얘기를 들었는데 연예인이 나오고 할 법한 그런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디귿. 현실적인 장애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직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흥미나 능력보다는 환상과 욕구를 중시하므로 자신의 흥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나 활동을 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진로 상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과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이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여기서 형식적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 때부터 나올 수 있을 법한 행동들이에요. 아니면 초등학교 이제 그 후반기부터 5, 6학년부터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적 조작기가 성숙한 시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뭔가 그 활동적인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그런 활동들을 상담에 가미하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니은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리을 보시게 되면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환경적 요소를 극복할 능력과 기회가 부족하여 자신의 존재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자아 존중감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자, 여기서 환경적 요소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다, 기회가 부족하다. 이게 무엇이냐면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죠.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가정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고 스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를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잘 진행해 주셔야 한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라지는 건 아닌가? 뭐 약간 아니면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엄마가 좋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이거 하니까 요거 해요. 요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상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미음 아직까지 자, 언어의 구사 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언어 이외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양괄호 5번에 중학생의 진로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상담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인식하고, 아, 직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정도였다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 자체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는 정도까지 넘어가야 된다. 자,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한다.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하든 진학을 하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고요. 개인 특성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증진,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활동들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중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 보시게 되면 중학교 시기는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로 자신의 직업적인 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기다.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단순한 꿈들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걸 못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런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하며 직업에 따라 보수, 근무 조건 등이 다르고 사회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인지적 수준에서 형식적 조작, 즉 논리적 사고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이 표현은 지금 이 중학생 시기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시험 문제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아, 중학생 정도의 시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며 그 직업이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자, 리을, 타인의 권유나 언론 등의 영향을 받았던 잠정적인 결정을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학업 성적, 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중학교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기예요. 그 전에 엄마가 의사가 멋지다고 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뭔가 신중한 자기의 흥미, 적성, 능력,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여기서 진행을 본격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음, 동료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동료 집단을 중거 집단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자, 진로 상담의 방법과 특징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 계획을 위한 방법이나 준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없으므로 상담에 대한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학업, 진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인지적으로 완전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언어적, 추상적 추리 기술을 발달하고 있는 중이므로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의 활용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또래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 상담들도 정말 좋지만 집단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검사를 선정하여 실시하고요. 필요에 따라 진학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자, 우선 미음 같은 경우에는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검사를 선정한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을 읽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 다양한 검사들을 이용을 한다면 중학생부터는 우리가 읽기 능력들이 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설문이 들어간 진단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학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들. 자, 시옷.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탐색, 그리고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중학생부터 차츰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메시지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의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현실적 목표 수립에 초점을 둔다. 단순히 이제 중학교 때는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좀 더 현실적인,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학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등학생의 진로 발달의 특성 보겠습니다. 기억, 또래 집단의 문화와 교우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선택의 가치, 일에 대한 기대와 보상, 작업 환경,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에 관심을 갖는다. 직업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한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진로 문제에서 자신의 적합성 여부, 교육 조건, 선택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면서 대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D급 보시게 되면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 적성 등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아울러 타인에 대한 지각도 증대하기 시작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대안의 선택에 초점을 둔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지각도가 증대된다. 이게 무엇이냐? 타인을 이해한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왜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은 이런 직업이야 이게 아니라 부모님은 왜 그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 친구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좀 더 직업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 깊은 고민을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지각도 증대,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가상적 추론 능력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에 대한 성인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 포부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그런 추론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의 방법. 이 시기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의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과정이 요구가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실제적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 관련된 정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 각자가 선택한 진로와 관련하여 장기적 전망 또는 교육적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삶의 형태나 질에 대해서도 예견해 볼 수 있는 미래 시각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순히 매칭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함께
고민을 상담 시간에 해봐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로 상담의 이론적 기초 중에 진로 상담의 객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에 뭐 빈도가 엄청 높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 엄청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나올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고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까지 학습을 하다 보면 요 기본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의 특징들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진로 상담의 객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진로 상담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진로 이론까지도 조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소년 진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